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반지름이 길이, 중심각의 크기 주어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달라. 자, 부채꼴과 관련해서는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넓이는 뭐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뭐 2분의 1 RL, 이런 형태가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뭐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호의 길이 물어봤었죠. 자, L 이퀄 반지름 6 나와 있고 중심각의 크기 3분의 2 파이. 와, 공식이 들어갈 거가 전부 다 주어져 있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자, 약분한 다음에 곱하기 해주면 4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파이 가볍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번입니다. 주어진 로그가 있는데 정의 되도록 한다 라는 얘기는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알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밑이 x-3 써있는데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고 이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좀 있는 거죠. 자, 밑에 대한 정보 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24라는 진수분도 항상 또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요식은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에서 0보다 작다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에 38, 24, 마마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x-3, x-8,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x 범위가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래서 범위가 딱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최종 위에 구한 거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x는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는 해결되는데, 와우.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정수 구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정수니까 4, 5, 6, 7 이렇게 되는데, 자, 중간에 뒤쪽 식에서 x는 4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은 이제 5, 6, 7.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11에다가 이걸 합하면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 공부 당연히 돼야 되겠죠. 밑에 대한 정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뭐 진수 부분에서 나와 있는 정보, 이런 정보들 이용해서 이제 공통범위 구해가는 거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가벼운 좀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성질 정확하게 잘 지켜가는 법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3의 x승 그래프 가르쳐주는데 주어진 값을 구하라고요? 오, 진짜요? 이렇게 허접한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되겠고, 요 부분은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3의 x승을 제곱해주면 9x승 되고 역수 이렇게 취해주면 되겠네요. 와,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2 더하기 아니라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열심히 더하게 되면 되는 건가요? 이거 뭐 대입을 이렇게 좀 버벅거립니까? 이렇게. 그럼 4 더하기 4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뭐 가볍게 끝나는 그 문제가 되겠네요. 16에 17 해주면 끝나는 거죠? 오호. 갑자기 또 너무 쉬워서 순간 살짝 당황했는데, 자, 쓸데없는 데까지 막 괄호도 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2제곱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제곱 더하기 2제곱분의 다시 검토해봐도 특별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 뭐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과 점 P를 연결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중 하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좀 표시해 보면 되겠습니다. 5, 10, 마이너스 5, 12 해주면 이렇게 좀 표시해서 좌표를 해주면 되겠고, 원점하고 쫙 연결해 가면서 삼각형을 좀 만들어 가면 되겠죠. 자, x 값은 길이가 5, y 값은 길이가 12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해주면은 피타고라스 있으니까 빗변 길이가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도가 세타 이런 이 부분이 2, 4분면이다 라는 걸 좀 알아가면 되겠죠. 자, 사인 세타 값은 자, 13분의 했을 때 2, 4분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13분의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4분면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이 x 값이 마이너스 형태가 돼서 1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열심히 더하게 해달라 라는 거니까 뭐 13분의 7 이렇게 처리 가볍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뭐 사분면 형태인데, 뭐 이 값은 이제 실제적인 절대값 형태로 나타내주고 나중에 길이 구해갈 때 이제 이 사분면에 따라서 그 각각
해당하는 값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만 좀 처리해 가면은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로그 주어져 있는데 만족하는 두 양수에 대해서 단값을 계산해 달라. 근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이 여긴 4가 되겠고 이쪽은 밑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밑 4된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2를 바꿔야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이제 빼기부터 처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로그 4에다가 2a 플러스 3b 되어 있는데 나누기 b분의 1이라는 얘기는 b를 이렇게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로그 2에다가 2a 플러스 b 먼저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이게 2 제곱해서 제곱이 나갈 때 이제 2분의 1 처리가 되겠죠. 2분의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로그 2 되겠고 2a 플러스 3b에 b 되겠고 로그 2에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쪽에 이제 이쪽 올라가는 것보다는 반대편에 이제 곱하기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 되게 되면 진수 부분이 2a 플러스 3b에 b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온 2가 이쪽에 가서 이제 곱하기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써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좀 깔끔한 형태의 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개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2ab 3b 제곱이 되겠고 여긴 4a 제곱 플러스 4ab의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4a 제곱이 남아 있고요. 이항시켜서 2ab 처리되겠고 또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처리되겠고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 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1, 2에 1, 1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래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문제에서는 이제 또 두 양수라고 좀 문제가 주어져 있죠. 자,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을 보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돼서 0이라면 b 값이 지금 뒤쪽에서 나온 2a 이 부분은 이제 양양 되는데 이쪽은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른 거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최종 풀어야 될 게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2에 b분의 a 이렇게 처리된다면 로그 2에다가 b에다가 이제 2a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소거가 되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로그 2에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값은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풀이되면 계산 결과 답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연산의 뭐 기본적인 항목들을 그냥 질문 던진 거죠. 뭐 특별한 게 뭐 로그 성질에서 뭐 까탈스러운 부분이 나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처리 및 같은 부분들 해결해 줬고요. 밑을 같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나온 식들 그 식을 좀 정리해서 뭐 이게 뭐 연산 과정이니까 정리해서 관계식 됐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최종 풀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됐습니까? 큰 흐름들 쭉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보다는 로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부분은요. 64라는 거가 4의 세제곱이죠. 그런 형태에다가 다시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로 풀리겠다. 기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뭔가요? 홀수일 때 n의 n제곱근.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어떤 숫자의 n제곱을 이렇게 한 결과인데 n의 n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n 된다. 오, 독특한 숫자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뭐다? 홀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홀수인 것은 실수는 오직 한 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함수를 그려갈 때 y는 이꼴 x의 n승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 부분이 이제 홀수가 된다면 사실 이제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런 형태가 그려져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n되는 이 실수되는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다. 한 개다라는 이 말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디귿은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n의 n제곱근 중, 자, 이 부분도 이제 표현법은 이렇습니다. n제곱근이니까 n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n이 되는 수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짝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가겠죠.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n의 것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자, 만족해주는 실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려서 기억 니은이 발음편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짝수일 경우에는 n이 이제 0일 경우에 이렇게 그다음 짝일 때 저기 양수일 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실근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게 되면
조금 그 개수를 좀 판단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살짝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거듭 제곱근에 대한 기본 정의니까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좀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세타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세타 값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 삼각 함수들이 마구 산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산수를 잘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연산과 관련됐을 때 서로 다른 종류 탄젠트가 나오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되겠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오히려 이제 올라가서 제곱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결과를 또 다시 계산하려면 이제 통분을 해야 되겠죠? 1 더하기 코사인에 사인을 곱하게 해주게 되면 사인 제곱에 코사인이 되겠고, 여긴 코사인 제곱에 다시 1 더하기 코사인을 이렇게 곱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우식 전개할 때 이제 코사인이 좀 공통이고 공통거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제곱에다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를 또 이제 남은 거 곱하기 되니까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1 더하기 코사인의 사인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아주 재미난 부분 이렇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좀 고쳐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1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고쳐가게 되고 1 더하기 코사인의 사인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 부분이 공통이 있으니까 공통을 꺼내면서 이항을 시키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 값과 사인 세타 값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각을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건 풀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뭐 가볍게 좀 나누기 해주면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탄젠트 값이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값이 1 되는 이런 각도니까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된다?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단위원에서 코사인 값은 x 값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각도니까 파이가 되겠습니다. 세타 값이 파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범위에 파이가 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그냥 4분의 파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식 처리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이제 좀 살짝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코사인을 그건 C, 사인을 S 이런 형태로 치환하는 형태로 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탄젠트 나와 있을 때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분자로 올라가서 코사인 제곱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1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좀 센스 있게 대체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결과 나왔고 자, 이제 각을 찾아가는데 이 부분 사실은 이제 요 부분도 그냥 요 그래프 풀이를 진행하려면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 사인은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이꼴 x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각도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 보니까 1/4분면 쪽이니까 이제 4분의 파이만 이렇게 답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4분의 5파이도 답이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처리해서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탄젠트를 이렇게 고쳐가지 않으면 이 부분도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겠죠.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려 가가지고 만나는 각도들 이렇게 이 각도 두 개가 이제 여기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삼각, 방정식, 부등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학습했느냐, 아니면 뭐 단위원에서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이제 각도를 찾아가는 부분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에 맞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하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7번 해설 마칩니다. 8번 시작합니다. 1보다 큰 실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그렇군요. 자, 일단은 밑부분에 세제곱되어 있는 것은 3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 번 더 쓸까요? A의 A, B 제곱 이렇게 좀 써야 되겠고, 이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고 B의 A 세제곱 B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결과는 좀 다시 한번 좀 이쁘게 쓰게 되면 이 부분 좀 풀어야 되겠죠? A의 A라는 것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로그 A의 B 되는데 제곱할 땐 2 이렇게 좀 나가면 되겠고요. 2분의 1 되겠고,
그 다음 로그 b의 a가 되겠고 이게 세제곱이니까 3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b의 b니까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개했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죠? 3분의 2에다가 로그 a의 b가 나온다는 사실이고, 여기 전개했을 때는 2분의 3에 로그 b의 a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죠? 3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게 된 숫자가 좀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에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관심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로그 a의 b하고 b의 a. 이 부분이 서로 역수관계 모양 형태라는 사실이 좀 눈에 보여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역수관계 모양 보일 때 최소값을 구해다 산술기하 평균을 해야 되겠습니다. 2배의 루트 해가지고 3분의 2 로그 a의 b하고 곱하기 2분의 3의 로그 b의 a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좀 더하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6분의 5가 되죠. 이거는 이제 써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숫자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워지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밑변환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A의 로그 B, 그러면 로그 B의 로그 A, 이런 형태에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지워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 계산 결과는 6분의 5하고 더하기 2 이렇게 있는 모양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분의 12에다가 17 됩니까? 그래서 6분의 17 답해갈 수 있는 모양.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풀이가 됐는데 일단은 뭐 수식 정리를 좀 이제 깔끔하게 얼마나 잘 하느냐가 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모양 밑부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역수에서 튀어나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해서 로그 A의 A, 로그 B의 B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겠고. 이제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부분 이제 역수 모양 형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최소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떠올려야 되는 이 과정에 대한 학습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살짝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중간에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는 그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의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로그 부등식 주의해야 될 점이 가장 많은 부분. 자, 일단 진수 부분에서부터 범위 생긴다는 사실들을 좀 점검해야 되죠. 0보다 크다. x-1 0보다 크다. 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5에다가 x-1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범위 표시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 처리해서 작다 크다 되어 있고, 이곳에는 또 x값이 또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제 x가 이제 1보다 크다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데요. 자, 이 부분은 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3이 또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되죠. 와우. 그러니까 이제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 된 모양을 좀 이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거나 같다 로그 2분의 1 처리가 되겠고, x-1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 세제곱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5하고 x-1하고 x-1의 세제곱 처리되는 건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부동호가 바뀐다. 이 사실을 좀 기억을 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항을 시키면서 x-1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x-1 제곱이 남아있고 빼기 x 플러스 5 해서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은 항상 양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로친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한 풀이를 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4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의 범위를 표시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해서 범위 표시해서, 자, 4의 범위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풀어야 되죠?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크다 범위를 표시해주면 최종해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만족해주는 자연수다라면은 2, 3, 4 이렇게 좀 3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에다가 더하게 해주니까 최종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역시 뭐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죠. 부등식. 자, 기본적인 범위 진수 부분에서 나온 범위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이제 구해놨고요. 자, 이 부분 나중에 이제 답에 관여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밑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돼 있어서 식을 이제 좀 모양 만들어놨고, 부등호 바뀌는 부분 역시 관여되게 좀 처리됐습니다. 이제 공통 부분이 있어서 연산을 좀 이렇게 쉽게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3차가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양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수니까 뒤쪽 부분은 이제 가볍게 0보다 작다 이런 모양 만들어 놓은,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고요. 최종적인 범위 구해가는 것은 뭐 이미 나온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또 이제 이건 이제 빠뜨리지 않고 나온 조건들을 얼마나 좀 잘 이용하느냐, 이 부분만 좀 잘 지켜가면 또 그럭저럭 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항목들이 이제 개수가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함께 합니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주기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은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이 돼 있을 때 x 앞의 계수 요 부분에 이제 절대값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를 이렇게 나누면 이제 주기가 해결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코사인은 이제 좀 절대값이 돼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코사인 x 그래프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가는 부분이 될 텐데, 만약에 코사인 x 이 부분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했을 때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이 형태의 주기가 2파이라면은 코사인 절대값은 주기는 파이가 돼서 이제 주기가 절반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원래 주기를 파이라고 써놓고요. 대신 x 앞의 개수가 5로 나눠져 있으니까 5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새로운 주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는 소거가 되겠고요. 그럼 a 값은 얼마다? 10이다 해서 결론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워지긴 했는데, 자, 각각에서 이제 주기를 구해가는 그 식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또 무난하죠. 자, 원래 주기를 이렇게 원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절대값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양수라고 해서 a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의 원래 주기하고 절대값 된 거에 주기하고 차이점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바뀐 주기 형태로 표시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가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기본적인 형태의 주기를 정확하게 판단해가는 과정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1번입니다. 일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표현할 것이 이제 A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이 관계식들의 다른 문자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표현해 가느냐, 이런 항목인데요. 자, 이 부분은 B의 5분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이곳에서 B를 구하려면 그럼 A를 어떻게 표현해 될까요? A에다가 자, 5분의 1을 해결해 주려면 5제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를 4제곱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A는 세제곱근에 C제곱 이렇게 처리됐다면 이거는 A 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C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제 C를 표현해 주고 싶으면, A로 표현해 주고 싶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A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B, C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자, B 값은요, A의 4분의 5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C 값은 A의 2분의 3제곱인데 이곳에다가 다시 2분의 1제곱 처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4분의 5제곱에다가 곱하기는 이제 더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의 4분의 8인가요?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n 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뭐 지수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인데 뭐 그리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풀어야 될 그 형태만 잘 표현해 가면 되겠죠. A의 지수로 표현해 간다. 그러니까 각각의 B 값을 A로, C 값을 A로 어떻게 표현해 가느냐, 이 부분 문제를 좀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써서 문제 유형을 살펴봤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함께 살펴봅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양쪽 다 갖다가 들어가 있는 좀 독특하네요. 일반적으로 한쪽이 안 들어가는데,
자,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y는 3과 만나는 개수가 5개고 최대 최소의 차가 이렇게 된다. 그래프 모양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 좀 기본적인 형태 sin EX 그래프의 이런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EX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한번 그리는데 정상적으로 그리면 2파이지만 지금 주기가 파이가 되니까 파이가 되겠고 이렇게 좀 두 번 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파이까지. 아, 5개가 된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y 값이 쭉 주어지게 되게 되면 열심히 많이 구해도 이제 몇 개가 되죠? 4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지금 5개가 되겠다. 아, 5개가 되는데, 그럼 이제 범위의 이 부분, 처음 하고 끝이 들어간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이제 5개라는 표현이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좀 A배해서 이게 좀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진폭이 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데 Y는 3하고 5개가 만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만나는 선이니까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3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B 값이 3이다라는 내용이 자, 바로 맨 처음에 그래프 개형을 연결시켜서 나온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최대 최소 이 차라는 것은 원래 이제 뭐 그래프를 이제 정상적인 거라면 이 차이가 뭐 원래 이제 뭐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에서 차이가 최대 최소의 차이가 2가 되는데 진폭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10이 된다는 이야기는 2a 이 부분이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a 값은 5 이렇게 해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늘어나서 이제 a가 되겠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돼서 차이가 이제 2a가 되는 항목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도 구했고 B 값도 구했을 때 이제 더하기 해서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8을 이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평행이동 이 부분 근 5개라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기본적인 그래프 이제 주기 때문에 이제 2번 반복돼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근이 4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면 5개가 되느냐. 와우. 여기 이제 범위를 이제 이렇게 양쪽에 다 넣은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까지 다 겹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y는 3하고 만난다고 해서 평행이동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 살펴가는 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원래 정상적인 좀 최대 최소에서 이제 늘어나서 최대 최소 값이 이렇게 바뀐 거. 그래서 이제 차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a는 또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조금 이제 그래프 모양 그려가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개 만나는 전 부분 좀 특이한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기억 AB 곱이 0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이 같다. 그럼 이제 AB 크기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2의 A제곱, 3의 B제곱 이런 거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기억 부분 해결하려면. 자, 저는요 그래프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자, 1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1일 때 함수값이 2하고 3인 거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가겠습니다. 하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겠고 2x선 그래프 하나는 이게 좀 너무 밑으로 가는데요. 살짝 이쪽까지도 고려해야지. 진짜 되죠? 자, 1을 대입했을 때 여긴 1 지나고 대충 2가 되겠고 3의 x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3의 x선 그래프 지금 너무 심한가요? 자, 이렇게 되면 3에서 그래도 대략적인 좀 개념 판단하기 좀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에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했다라고 쳐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2의 A승, 그러면 3의 B승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매가 크겠다 이렇게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맞다. 이게 이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은 좀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프를 이용한 부분. 자, 근데요.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같아질 수 있거든요. 자, 3의 B제곱, 그 다음에 2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때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좀 B값이 더 큰 겁니다. 양 곱하기 해서 양수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양수일 때 하고 음수일 때 이때도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을 때 만약에 양수에 따르면 이게 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자 A, B, 0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그 다음에 0, B, A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건데 조금 요것만 써 있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정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함정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니까 신경 써야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봅니다. 곱하기 하면 양수인데 더하기 해주면 음수라는 얘기는 둘 다 음수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거 해석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니은은 일단은 식 자체를 2분의 1의 a제곱 3분의 1의 b제곱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a, b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또 대입을 또 음수 쪽을 대야 되잖아요. 좀 특이합니다. 그죠? 자, 1 집어넣고 이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그러면 또 2하고 3 이런 모양이니까 그래프를 하나 또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2, 1,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3이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그래프를 그려진 것 같습니다. 2분의 1의 x선 그래프, 여기는 3분의 1의 x선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서 또 역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런 곳에다가 이제 대입한 결과가 같아지라는 이야기는 쭉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결과가 좀 같아지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겹치면 안 되는데, 자, 대입한 결과가 여기가 a가 되겠고 대입한 결과가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둘 다 이제 음수 쪽 이렇게 돼 있을 때 크기 비교를 하게 되면 0보다 작으면서 b 값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형태적으로 그래프 이제 구하는 값 부분이 이제 음수 쪽이라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음수 쪽이라는 것은 사실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수 비교 형태 주어진 식에서 이제 표현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a 값은 0보다 크고 b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디귿을 표시해 갈까? 문제는 이제 2의 a제곱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해서 결과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참 b 값은 또 음수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라서 굉장히 또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게 좀 살짝 좀 곤란하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해주면 되긴 하는 건데 그냥 비교가 좀 어렵다면 이 부분도 그러면 2의 a제곱에 뭐 3분의 1의 뭐 b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는 이제 밑이 양이고 하나는 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1 좌표돼 있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좌표를 좀 잡아서 그 다음에 2 하나는 3 이렇게 가면 됩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하나는 뭐 음수 쪽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좀 자꾸 만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2의 x승 그래프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꾸로 그려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이건 이제 2분의 1의 x승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가 되면 요거 이제 3의 x승 그래프, 거꾸로 또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이제 3분의 1의 x승 그래프, 이렇게 좀 그림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선을 한번 좀 쭉 그어야 되는데, 쭉 뭐 이쯤 긋겠습니다. 이쯤 이렇게 그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어서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 2의 a제곱 해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a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쪽에 표시해서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a를 좀 표시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해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b 값이 또 음수라고 돼 있죠? 음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b 값을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가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쪽이 대칭 구조에서 마이너스 a 이런 마이너스 b 이런 형태의 모양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a 값하고 b 값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b 값은 사실적으로 이제 음수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값 부분을 봤을 때 a 절대값이 더 크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를 좀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과는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된다 해서 맞는 이야기. 그러면 니은 디귿이 맞는 이런 내용.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나마 그 미묘한 아주 작은 숫자 차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좀 설명 겨우겨우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기억엔 또 함정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어진 식, 자, 이런 부분들이 갖다 돼 있는 이 형태들을 어떻게 처리해 갔느냐? 이렇게 이제 2x승 그래프, 3x승 그래프를 그래서 y값이 같아지는 두 개의 좌표를 찾아서 a, b를.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함정이었죠. 양수, 음수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이렇게 좀 처리해줬고, 그 다음 니은에서 이제 2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밑이 0과 1 사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ab 값 자체가 이제 음수였으니까 음수 쪽 부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비교.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것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밑이 2, 하나는 밑이 3분의 1 이런 모양 형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다 그린 부분들이 이제 대칭 구조 모양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돼서 한 이유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부분 생긴 부분, 이제 사실 필요한 부분들은 이곳하고 이곳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절대값 비교해서 어디가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칭 구조 모양 형태 그린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버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까탈스러운 문제 맞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뭐 연습장에다가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저처럼 풀이를 좀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fn의 값이 1의 자리가 7이 된다. 자, 자연수가 일단은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7로 풀리는 자연수 이거 좀 찾아야 되는가 봅니다. n의 값을 구해달라. 뭐 주어진 식이 좀 풀린다는데 분자가 일단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분자 부분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3의 9니까 3의 제곱에 25제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27은 3의 세제곱에 10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3의 30제곱 되는 거니까 이 앞에 부분하고 연산이 되죠. 3의 30제곱이 두 번 있겠고 가운데 부분은 3의 50제곱 처리 되겠습니다. 자, 이리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자, 3의 30제곱이 공통이 처리되니까 2 더하기 3의 20제곱 되겠습니다. 눈치챘습니다. 자, fn이라는 숫자가 2 더하기 3의 20제곱 분의 분자 계산하는 게 3의 30제곱에 2 더하기 3의 20제곱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n제곱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약분이 된 다음에 3의 30제곱이 남는데 그럼 이제 n제곱근은 이제 n분의 1 이제 지수로 처리되면 n분의 1 되는 거니까 3의 n분의 30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1차로 이제 좀 자연수 형태로 풀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모 이렇게 나누게 해주는 n은 30의 약수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30이란 숫자가 2, 3은 6에다가 그 다음에 5를 곱하기 해주는 숫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약수가 뭐 8개 정도가 나오겠네요. 약수 개수, 약수가. 자, 그럼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까지는 됐고 그 다음엔 n이 5일 때도 조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엔 또 뭐죠? n이 2, 3은 6에다가 n이 10에다가 n이 15에다가 n은 30에다가 이렇게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n이 1이면 3에 그러면 30제곱이 됐고 3에 15제곱, 3에 10제곱, 5, 6, 30 5제곱 그 다음에 3의 3제곱이죠. 3의 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숫자까지 조사했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경우에 자연수까지 밝혔는데 1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7이 되는 걸 또 조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전부 3의 지수로 나타내졌으니까 3의 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3, 9, 27, 그 다음에 3, 7, 21,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마다 규칙으로 뱅글뱅글 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이 되는 것은 세 번째 것, 즉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들 열심히 조사했을 때 자, 3의 세제곱 이런 경우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5가 있죠. 또 있을까요? 1, 2, 5는 안 되고 2, 나머지 2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때 해당하는 n은 n이 얼마일 때? 2 할 때 하고 10일 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n의 값을 합을 구해달라. 12에서 이제 드디어 답을 구했군요. 이렇게 좀 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형태로 된 건 아닌데 자, 주어진 식 일단 1차로 이제 겁을 주는데 겁먹는 부분 겁을 먹지 말고 주어진 식을 이제 지수로 처리해서 풀 수 있는 모양 만들어 놓아서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뭐 그럭저럭 풀어가면서 될 수 있는 뭐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주어진 식이 좀 약간 좀 복잡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또 꼬리를 물어 가지고 이제 또 이게 좀 풀려야 되겠다. 근데 자연수 루트 에는 거 풀리는 부분들도 뭐 그렇게 많이 아니죠. 어려운 형태는 아니니까 주어진 식에 이제 30의 약수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n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풀어간다. 뭐 또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1이 자리가 또 7이 된다.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4로 나올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보기에서 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가는 좀 이제 문제가 약간 좀 길어진 스타일이 되는데, 자, 각각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주어진 결과 이용하고 또 이용해서 풀이를 지금 진행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 OAB가 있다. 그렇죠. 부채꼴 OAB가 있다. 됐습니다. AB의 점 C, C점 이렇게 잡았고요. 각도가 세타 주어지고 지나는 고를 열심히 그어서 OB랑 평행선에서 만나는 점을 여기 D라고 하겠죠. 뭐 그림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채꼴 OCB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쪽 부채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부채꼴 선분 또 선분 CD 선분하고 DA 선분 해서 이루어진 도형 ACD 이쪽 이제 S2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설명했고,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넓이가 같아지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부채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열심히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S2 넓이 구하는 부분들이 부채꼴이 아니라 바깥쪽이니까, 자, S2는 삼각형 넓이에서 S2 같은 경우에는 큰 삼각형 이렇게 넓이에서 안쪽에 있는 부채꼴을 좀 이렇게 빼내는 이런 형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변 길이가 좀 필요한데, O의 길이가 1이라고 했고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AD 길이는 탄젠트 세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각도가 있는데 이건 뭐 2분의 파이에서 이제 세타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게 부채꼴 넓이였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S1은 2분의 1, 반지름이 1이니까 1제곱, 뭐 이 부분 아주 간단히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주면 되겠고, 근데 S2는요 2분의 1, 밑변 길이는 1이고 높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트 세타 해주면 되겠고, 빼기 2분의 1 역시 1제곱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S1 넓이와 S2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써야 되는데 전부 2분의 1 공통이니까요. S1 넓이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부분만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이제 탄젠트 세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2분의 1 이제 약분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세타가 또 이렇게 좀 사라지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사인값, 코사인 값을 또 좀 구해야 되는 건가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좀 모양을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1, 2분의 파이 해주면 피타고라스 형태로 1 더하기 4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직각삼각형. 그렇게 되면 사인 세타 값은 루트 분의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루트 값 구해간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둘을 또 열심히 곱하게 하라고요. 하하. 자, 그렇게 하시면 곱하게 해주니까 루트가 자, 이제 제곱 되겠죠? 4분의 파이 제곱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로 곱하기니까 2분의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쁘게 통분하면 4 더하기 파이 제곱 되겠고 분자에다가 또 4를 곱하게 해주니까 2파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곱하기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한 결과 됐습니까? 4 더하기 파이 제곱, 파이 제곱 더하기 4에 2파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도형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모양들이 좀 이제 단순한 부채꼴이 아니라 참 살짝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뭐 글이 또 이렇게 좀 풀고 나서 보니까 또 아주 말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S2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살짝 독특하게 돼서 자, 큰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빼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큰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변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탄젠트 세타 좀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구하는 넓이 공식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 관계식에서 이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비 값을 구해놓는 이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여되어 있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넓이 구해가는 공식에서 맞추지 않고 역시 또 삼각비하고 또 연결시켜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살짝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설명드리니까 좀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잘 복습하셔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 m의 최소값 이걸 fn이라고 하자. n이 이렇게 됐다. n이 1, 2, 3일 때 각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해서요. 2의 5n 되겠고 n분의 1제곱이죠. n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가서 곱하기 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m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로그 2의 5n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2m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식 형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2의 m제곱, 2의 2m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f1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2의 m제곱 그거랑 같다 5 이렇게 처리해서 2의 2m제곱 이런 모양 형태인데, 자, 이걸 만족해주는 최소를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m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m에 1 들어가게 되면 2. 근데 여기가 제곱하면 4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m은 2는 되어야, 그럼 m이 2가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이제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 16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건 이제 m이 2로 이렇게 풀리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군요. 됐습니까?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이 숫자를 조금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미 2보다 큰 거니까 좌측이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이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16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n이 2일 때 요 값이 10이 되겠고 n이 3일 때는 가운데 값 15가 되는 거니까 이때도 2m제곱 2의 m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될 때 똑같이 2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n이 4가 되게 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5, 4, 20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도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3을 집어넣으면 16 가지고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 값은 좀 늘려서 3대비 되면 2의 세제곱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걸로 20을 써야 되는데 되겠고, 여기 부분은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 숫자가 이제 64니까 한동안은 계속 또 얼마로 풀리겠습니까? 이제 4로 풀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이 쭉 해서 n이 얼마까지 풀려갈 수 있죠? 60이 되죠. 60. 12가 됐을 때 60으로 풀려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m이 3으로 풀려가는데 쭉 다 m이 이제 3으로 풀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의 m제곱 그거나 같다. 2의 이 m제곱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자 이렇게 64보다 작은 거니까 쭉 해서 똑같은 모양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n이 13이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65가 되는 거니까 이때도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3 가지고 안 되겠죠? 4 하지만 2의 4제곱보다 그거나 같은 거는 확실한데 4가 되면 2의 8제곱 되는 거니까 2의 8제곱은 256인가요? 256인가요? 256.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충분히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이 4로 풀리겠고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될 숫자가 20입니다. n이 20 이렇게 처리돼 있다면 20을 곱하기 해주니까 이제 100이 되는 거죠. 100이 되는 건가요? 5를 곱하기 했으니까 5, 20,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의 m제곱, 2의 2m제곱 이렇게 처리할 때 자, 충분히 다 전부 다 4 안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50이니까 여유 만만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일이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2가 풀리는 부분들이 2가 3번 풀렸고, 그 다음 3으로 풀리는 경우는 좀 몇 번 있습니까? 4부터 16까지 돼 있으니까 빼면은 8에다가 양쪽 숫자 들어가니까 더하기 해서 9번이 되겠고, 그 다음은 4로 풀리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20에서부터 13을 빼니까 7에다가 또 8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6에다가 39, 27에다가 48, 3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1이 자리가 3에다가 5가 되겠고요. 50에다가 6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된다? 65가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일일이 뭐 다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인데요. 와우. 자, 주어진 식 풀이해서 모양 놓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찾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m이 1일 때 이제 식을 써보니까 그걸 만족해주는 최소가 이제 이런 경우다 해서
2를 찾아가겠고, 이때 이제 2의 4제곱 생기는 걸 보고 15까지 쫙 되겠구나. 그 다음 이제 20이 되는 순간 좀 안 되는 걸 보고 그 다음 숫자 이제 이런 형태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뒤에가 이제 또 6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잽석에 여기까지 되겠구나. 60까지 되겠구나 찾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256이니까 뭐 쭉 다 된다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문제 자체가 좀 살짝 길어져 가는데 문제의 뜻파악을 정확하게 잘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개의 함수 4x승 마이너스 1. 와우, n이 밑에 들어갔네요. n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킵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의 x좌표는 1과 2 사이에 있다. 좋은 정보입니다. 그 다음 두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영역 또는 그 경계를 포함하고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10개가 나오도록 그래프를 좀 잘 조절하라. 그럼 이제 n값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축이 왜 이렇게 흔들리죠? 축이 흔들면 안 되는데. 자, 그럴싸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좌표를 좀 표시를 해가야 되겠죠? 뭐 원점 돼 있고, 그 다음에 좌표 1, 2, 3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 4의 x승 이렇게 돼 있다면 문제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원점을 지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정도가 지나가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와우, 큰 숫자가 되네요.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대입하시면 n의 0제곱 1이니까 자, 여기를 또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고, 됐습니까? 문제가 또 1과 2 사이에서 만나가야 되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름 재밌는 그런 그래프 모양들을 좀 이제 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수함수가 쭉 해서 쭉 올라가게 그려져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내려와야 되겠고, 그렇다면 1과 2 사이 이 부분에서 이제 만나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좀 정수가 10개를 또 어떻게 처리하죠? 자, 이제 좀 잘 세봐야 되는데, x축이니까 하나, 둘, 셋, 1, 2, 3 이렇게 되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지금 이 개수가 하나, 둘,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은 좀 우리가 이제 반대로 그래프에 갈 때 이제 무조건 여기 3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 하나가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도 둘, 셋, 넷,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개수가 4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 이제 5개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4가 되면. 됐습니까? 10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갈 때 여기 gx 그래프를 그릴 때 2를 대입했을 때 이 좌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좌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부분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x에다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를 대입하게 되면 2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n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문자가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2의 1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기 1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의 n-1 이런 형태의 처리가 되겠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n이라는 숫자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야 되는 숫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n은 당연히 얼마다? 4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f1을 구해달라? f1이라는 것은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3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g에다가도 1을 대입해 달라. n이 이제 1이었으니까 n이 지금 얼마였죠? 4였죠? n은 4였으니까 4에 그 다음 이제 1을 대입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에 15가 되겠죠? 그러면 15하고 3을 곱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45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것도 이제 문제에 이게 일단 밑이 n이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조금 살짝 어렵습니다. n이 2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 지수 돼서 이제 감소함수 형태로 이제 그려가는 건 납득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보가 좀 대단합니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좀 그래프 대략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 10개가 된다라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상적인 그래프, 4x 그래프를 그려갈 때 1까지 0하고 1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려가면서 그 밑에 있는 정수점을 이렇게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1과 2 사이에서 교점이 좀 생기는 거니까. 됐죠. 이제 가운데 교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어진 식, 그래프 특징 살펴서 이제 3,0을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수 카운팅에서 이미 6개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곳에서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3하고 4 사이를 이제 이렇게 좀 통과를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문제풀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n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얻어져 갔는데, 자, 그래프 모양 부분을 이제 gx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연습이 돼 있어서 자신감이 좀 있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문제도 또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잘 하라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문항은 18번입니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로그를 취했더니 값이 뭔가로 나왔습니다. fx는 정수, 이게 이제 정수 부분이군요. gx는 0과 1 사이 소수 부분. 알겠습니다. 상형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타내준 것을 이제 함수로 나타내줬군요. fx, gx 뭔지 알았습니다. 이라고 정의됐을 때 fn, g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 f2n 정수 부분, 정수 부분. 2n 400n인데 정수 부분이 5가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그 n을 취해서 나온 정수 부분 fn, gn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f2n을 구해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로그 2n을 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n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fn 플러스 gn이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로그 2가 좀 더 나오겠습니다. 여기 정수 부분 확실한데, 자,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소수 부분이 될지 일부를 좀 넘어가서 정수 부분이 될지 이걸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면 f400n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로그 400n을 해야 되는 거겠고, 그럼 이제 로그 일단 n에다가 로그 4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fn 더하기 gn으로 풀리겠고, 40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은 2로 풀리고, 그 다음에 4는 2 로그 2로 또 풀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다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fn 플러스 2 정수 부분을 확실하고 gn 플러스 2 로그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아직 불확실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좀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좀 주어져 있냐면 정수 부분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정수 부분, 이 부분만 보게 되면 2fn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짝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fn이 1이라면 이제 4가 되거든요. fn이 2가 되게 되면 이미 5를 넘어가는 거니까 fn이 결과를 썼네요. 결과를. 자, fn이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이제 4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이제 정수 부분이 5라고 했으면 정수 부분 좀 1이 생겨야 되는데, 자, 이 숫자. 근데 이제 아래 숫자 부분은 gn에다가 로그 2에다가 또 로그 1을 좀 더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숫자가 좀 더 큰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쪽에서 1이 좀 정수 부분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gn 플러스 로그 2 부는 1보다는 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gn 플러스 2 로그 2 이 부분은 1보다 큰 그런 숫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하하.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gn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로그 5가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거나 같다. 1에서 빼는 거니까 이게 이제 4죠. 그럼 로그 4분의 2분의 5를 쓸까요? 4분의 10이 좋은데, 그럼 일단은 4분의 10 좀 처리해놔야 이제 문제 형태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연산 무엇을 했는지 아는 거니까. 자, 요런 관계가 있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관계식을 좀 하나 구해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네요. 자, fn이 1이라는 정보도 알았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좀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좀 잘 이해되시죠? 자, 이제 끝이 아닙니다. 자, gn이라는 것은 로그 n 이렇게 된 부분인데, 로그 n에
이 부분은 이제 소수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로그 n 했을 때 fn이 1이니까 이제 빼기 1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에서 이제 빼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곧바로 이렇게 gn을 쓸까요? 처음부터 너무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그렇다면 현재 스코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gn을 쓰죠. 뭐 gn이라는 것은 문제를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gen, 그러니까 로그 2의 소수분인데 로그 2의 소수분은 그냥 로그 2가 되겠습니다. 로그 2보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자 우리가 로그 얼마가 됐죠? 5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요거는 이제 로그 10분의 4가 되겠고, 그러면은 2 로그 2 빼기 1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음수 부분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그러면 뭐가 되죠? 로그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 로그 2니까. 자, 그래서 G 5분의 2라는 것은 2 로그 2, 로그 4 이런 형태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생겼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 이제 공통 부분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공통 부분 그러면 gn을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5, 로그 4 더 작은 값이니까 4보다 작은 로그 4보다, 이게 또 마음이 급하니까 또 4라고 쓰려고 하네요. 로그 4보다 작거나 같아 돼야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요 숫자가 로그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고, 2분의 5, 2분의 5가 더 큰 숫자죠. 자, 그러니까 로그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런 숫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애초에 식은 그럼 어떻게 된 식이죠? 자, 우리가 이제 로그 n이라는 것은 fn 더하기 gn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1이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로그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gn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 이제 이쪽 숫자들을 좀 다 써야 되겠죠? 로그 2분의 5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n 이렇게 써주고, 이건 또 다시 로그 10에 더하기 로그 4 이런 형태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n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뭐가 돼요? 이쪽 우측 숫자는 이제 40이 되겠고, 40 되겠고, 여기는 25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n이라는 그 숫자는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4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수과라고 했죠? 개수과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빼면 15에다가 양쪽 숫자 모두 들어간과 더하기를 해서 16개 이렇게 답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범위를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가는 이런 스타일, 이게 좀 익숙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냥 뭐 이렇게 두 개의 숫자 주어져 있을 때, 뭐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뭐 빼면 정수다, 뭐 그 정도 이론 정도까지만 주로 학습이 많이 됐을 텐데, 지금은 조금 까탈스러운 것까지 나왔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죠. 로그 2n 로그 이제 이런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때 기본 형태에다가 이제 추가된 부분, 그다음 이제 기본 형태에다가 추가된 부분 이렇게 쓴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수 부분들은 이제 여기가 정수 부분 여기 확실한데 여기 현재 여기 모른다는 거죠. 정수 부분 확실한데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수 부분에 이제 합이 5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확실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정수 부분을 좀 합을 하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계산 결과가 이게 지금 그대로 5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정수 부분 이제 5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n이 1일 때 이제 4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숫자 중에서 큰 숫자 부분에서 이제 정수가 1이 좀 더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미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정수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숫자였고, 아래 숫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였다, 라고 해서 범위 얻어진 부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처음부터 주어진 부분. 근데 뒤쪽에 G 5분의 2도 좀 쉬운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G 5분의 1을 해주게 되면 10분의 4니까 2 로그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사실 음수거든요. 이게 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로그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수분은 이게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이제 소수 부분은 이제 로그 4 이런 형태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둘의 이제 공통 부분 구해서 최종 범위를 놓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n을 찾아가는 절차까지. 자, 조금 기후화된 형태에서 풀이를 진행해가면서 숫자를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 않은 요소가 군데군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다시 듣기 뭐 이렇게 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1번 시작합니다. 로그 2의 10의 정수 부분, 양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로그 2의 10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로그 2의 8 이 부분이 자 이거보단 당연히 큰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16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왜 8을 썼죠? 요 부분은 이제 3으로 풀린 숫자고 요 부분은 이제 4로 풀릴 수 있는 숫자가 되겠죠? 2의 지수 형태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로그 2의 10이라는 숫자는 3 플러스 소수 부분 뭐라고 쓸까요? 그냥 알파 이렇게 쓸까요? 자, 이런 관계다. 아, B라고 쓰면 되는군요. 자, 문제에서 B라고 했으니까 B 이런 관계다. 알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고요? 3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A 값은 3으로 결정됐고요. B 값은 그러면 로그 2의 10에서 빼기 3, 빼기 로그 2의 3을 쓸까요? 3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리한다면 가져 나누기 들어가면 되죠. 자, 8분의 10 이런 모양 형태 해서 이제 좀 일단은 처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이 됐을 때 무엇을 계산하라고 했나요? 2의 a제곱이요? 자, 2의 a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2의 b제곱 뭐 이런 걸 구하겠습니까? 이건 그럼 8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4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근데 이런 형태를 포함한 연산이군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2의 b제곱 또 빼기입니까? 2의 마이너스 b제곱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8이 되겠고 8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분의 5인데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건가요? 자, 역수 형태꼴이니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은 그러면 8분의 64 더하기 1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또 뭡니까? 20분의 25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뭐 되겠죠? 뭐 그러면 65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또 8분의 1단 한 번 또 더 쓰죠. 뭐 그러면 20분의 그럼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계산 결과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약분이 좀 되겠죠. 4, 5, 20이 되겠고 4, 2,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6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약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 6, 30에 325, 2, 9,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계산 결과 끝났습니다. 와, 그러면 숫자가 뭐 이렇게 되네요. 와, 서술형에서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면 막 의심스러운데 자, 아주 재미난 답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밑이 2인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작은 숫자에서 풀려갈 수 있는 거 10보다 작은 숫자 8인데 이게 이제 이 지수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3 그거보다 좀 큰 거 16 해서 4 그래서 이제 숫자 정수 부분이 3 풀린다는 걸 좀 알아냈고요. 그러면 소수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이제 가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소수 부분 가볍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2의 a제곱, 2의 b제곱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대입해서 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서술형 첫 번째 정확하게 잘 풀길 바라면서 서술형 첫 번째 해설 마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크고 mn 사이에 이렇게 크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두 실수 mn에 대해서 세 숫자 ABC, A, B, C 와 만만치 않은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주어져 있을 때 세 숫자의 대소관계를 밝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형태의 대소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자, 머리를 조금 짜내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뭐 우리가 대소관계 비교할 때 뭐 빼기 이렇게 해서 뭐 이 부분이 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뭐 나누기를 통해서 이 결과가 뭐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비교도 하고 되는데 자, 이 주어진 식 형태를 보게 되게 되면 뭐 지수 부분들이 애매하게 이제 꼬여있는 그런 형태들이라서 자, 주어진 풀이가 좋지 않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지수 로그 파트를 배워가면서 대수 비교할 때 지수 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대수 비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좀 떠올려서 지금은 이런 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fx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래프를 떠올리냐면 로그 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를 좀 떠올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밑부분이 m 플러스 1, m 플러스 1, 뭐 그리고 c도 이제 이런 거 연관성 있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간다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이 부분은 2를 대입해주면 0이니까 오호,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9를 대입할 때 이제 1이 되어가는 거니까 9를 대입했을 때 1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와, 9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겨우 1 되어가는 거니까 로그 그래프가 뭐 원래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크기 비교가 mn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n이 더 큰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좌표를 좀 잡아야 되는데 한 곳에다가 뭐 이렇게 좀 n을 잡을까요? 그 다음에 n이 더 크다고 했죠? n 또 좌표를 이렇게 잡아가는 뭐 그런 모양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mn. 자, 그래서 나온 이를 좌표들을 좀 잡아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m, 로그 m 플러스 1 이렇게 좌표가 생기는데 이런 걸 뭐 p라고 하죠. 뭐 좌표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n, 로그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또 좌표가 하나 나올 텐데 이런 걸 좌표를 q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좌표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뭐냐면 물론 이제 원점이 있을 텐데 OP 기울기를 한번 또 구해보겠습니다. 원점하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m-제로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로그 m 플러스 1 빼기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요 0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로그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분모에 있는 부분들이 나누기 이렇게 앞에 이제 개수를 곱하게 되니까 m분의 1제곱해서 여기 나온 모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모양 형태하고 관련이 있죠. 그럼 OQ 기울기 또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n 빼기 제로 로그 n 플러스 1 빼기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로그 n 플러스 1에 n분의 1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걸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PQ 기울기가 이제 환상적인 내용이 되는데 PQ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n-n m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제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 m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나누기로 들어갈 거니까 m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 나누기 한 부분들이 또 역수로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C하고 또 연관성이 있다는 거 보이셨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 표시만 좀 집중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OP 기울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 OQ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OP 기울기가 뭐였죠? OP 기울기가 M이니까 이게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N하고 기울기를 해주는 게 이게 기울기의 B 값이 되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된 이 부분이 이제 C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제일 크냐라는 건데 C가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엔 B가 그거보단 좀 크겠고 그 다음엔 A가 제일 큰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만 좀 잘 살펴보니까 답은 이제 가볍게 좀 표시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한 처리가 좀 됐습니까?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다면 뜻이 좀 다가갔을 텐데 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과정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풀이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학습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함수를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 그러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를 좀 대략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에 있는 점 잡았는데 바로 이제 OP 기울기, OQ 기울기, 그 다음 PQ 기울기 구한 이 식이 주어진 값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 밑이 10인 그런 형태니까 좀 여기 이제 진수 부분에 있는 이 숫자들이 크면 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즉 기울기 큰 값이 A 값, B 값, C 값의 대소 관계하고 연관성이 있다. 원점하고 연결, 그다음 점사 연결. 자, 되셨죠? 물론 이제 로그 그래프 모양은 뭐 대략적으로 조금 좀 이해하고 있어야 마지막 이제 이렇게 결과물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좀 어려운 거니까 한 방에 좀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복습을 통해서
자전복 여러 번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해설한 부분들이 참 여러분들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끝으로 수원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